네, 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입니다. 오늘은 그 0일차에 이어서 1일차 만남의 날 새학년 첫 만남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버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수가 이 내용이 다 끝난 뒤에는 선생님들께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조금만 선생님들께 맞게 수정하시면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만남의 날인데요. 일단 저희도 온라인 개학식을 맞이해서 학교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랄지 뭐 환영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줌이 됐든 어떤 그 창구로 저희와 쌍방향으로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요. 아이들이 접속하는 그 시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간단히 준비해서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할 일을 준다면 먼저 온 아이들이 멀뚱멀뚱 또는 뻘쭘하게 있는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날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자신의 현재 감정과 욕구를 바라보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새학년 첫 만남, 개학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 욕구는 분명히 그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해마다 아이들과 첫 만남을 만들어 갈 때는 아이들의 감정과 욕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로 아이들은 학교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줌이 됐든 아니면 팀즈가 됐든 이런 화면 공유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 파워포인트 장면을 제공할 건데요. 이거는 느낌 욕구 자석 카드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실 칠판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제공을 하고 현재 개학날 아침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올 한 해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어떠한 학급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바람, 욕구는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차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첫 아침 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전부 그 온라인 등교를 하면요, 1교시가 시작이 될 건데요. 방금 전에 생각해 두었던 감정과 욕구, 이 부분을 나누는 공감대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공감대화는 기본적으로 평화의 원, 피스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냥 협동구조학습에서 돌아가며 말하기 기법을 통해서 제가 줌에서 아이들에게 모두 음소거를 해 두었다가 번호별로 돌아가면서 음소거를 해제해주는 방식으로서 공감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첫날 지금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퀴에서 올 한 해 바라는 우리 교실의 모습, 이런 나의 욕구, 바람, 이루고 싶은 꿈,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아마 1시간 알차게 충분히 시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공감 대화 이후에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안내할 건데요. 프로젝트는 총 6일 동안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날은 만남의 날이죠.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약속을 맺고 규칙을 세워가는 약속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고 약속을 세웠으니 서로 많이 친밀해지는 공감과 소통의 날로 잡혀 있고요. 4일차는 협력의 날, 어떠한 기본적인 협력적 활동을 통해 서로 공동체성을 좀 세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할 문제를 제공하면서 5일차에는 해결의 날 컨셉을 가져가고요. 마지막 6일차에는 5일 동안 이루어졌던 전 과정을 되돌려 보면서 올 1년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다짐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간단히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질문을 제공을 할 건데, 저는 이제 PBL을 연구 실천을 하고 있는데, 3월 그 개학 첫 프로젝트부터 아이들에게 학생의 주도성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성공적인 PBL을 운영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형태로 탐구 질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문장, 동그라미에 들어갈 낱말이 무엇인지를 이 5일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맞혀야 하는 그런 간단한 팀 해결 과제가 부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제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단어가 저기에 들어갈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탐구 질문 안내한 뒤에는 결과물도 안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을 좀 갖게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5일을 보내기보다 5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방금 안내했던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만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과 역량을 준비하고 모아가야 하는지, 쌓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결과물을 안내하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꼭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은 5일간 경험한 내가 만난 우리 반은 어떠한 반이었는가를 주제시로서 만드는 결과물을 하게 됩니다. 자, 2교시는요,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ICU라는 활동을 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이게 미가 아니라 유예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만을 마주치고 그 친구의 얼굴을 1분간 그려서 이렇게 잘생긴 미남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가며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상황이라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ICMe라는 활동을 고안을 해 보았습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눈만 바라보고 화면에 뜬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1분간 자화상 그리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기준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이름, 그리고 자신의 눈이 바라보고자 하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귀가 듣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이고, 또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행동, 또는 보고 싶지 않은 행동,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데요. 근데 핵심은 초반에 아침 아부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욕구나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듯이 내가 바라는 우리 반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건 만남의 날 마지막에 하게 되는 활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아이들은 본인이 그린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얼굴 그림에 이 자기소개 발표 준비를 해서 다시 친구들과 이걸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자신의 핸드폰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활동을 할 때 특이점은 제가 줌에서 1인 소회의실, 요거는 제가 발견한 팁인데요. 저희 반은 20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럼 보통은 4명씩 한 모둠이라고 했을 때 줌에서 소회의실을 5개를 개설하고 4명의 아이들을 할당하는 이런 4, 5, 20의 상황이 될 건데요. 아이들이 개별 활동에 집중하면서 줌에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줌에서 1인 소회의실을 학생 수만큼 개설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20명이라면 소회의실을 20개를 개설을 하고 자동 할당을 하면 각자 1인 소회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활동을 하는 도중에 교사가 아이들을 어수선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개별 학생들이 선생님을 호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업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수업 활용하고자 하는 라이브 수업 방법, 줌 활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활동을 안내할 때는 나 사용 설명서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처럼 이걸 참고할 수 있도록 이 화면을 제공해 줄 거고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상황, 뇌 구조 활동과 이걸 결합해서 안내한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그림을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어떤 걸 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글감, 대화감, 발표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하는 그 활동의 또 팁은 영린을 꼭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제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인 달리쌤이
써주신 글을 작년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고 배운 건데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 역린, 이걸 친구들이 이 부분만큼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 또 싫어하는 말이니까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써서 친구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첫인상으로서 친구들에게 서로 간에 어떤 적절한 관계 세우기, 거리 세우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역린을 꼭 담아서 자기소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 시간이 지난 뒤에는 3교시에는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과, 그리고 올 1년간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학급의 노래로서 잘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열린마음 빵쌤이라고 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열린마음이라는 가치를 저의 제1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와 관련된 저의 철학을 해석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저의 인생관, 교육 철학. 결국 한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 도전입니다. 성장,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도전이랄지 자극,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하고 이겨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안내를 하는데요. 이러한 저의 교육 철학을 설명하면서 1년간 저의 인생관을 아이들에게 전이시켜가는 그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는 영양유신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요. 미래 사회는 이런 로봇, 인공지능, 생명과학 이 세 개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능력, 힘, 이런 것이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학습 개념 틀인데요. 기존의 어떤 지식, 기능, 태도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교육이었다면 이것들을 활용하는 역량은 이 지식, 기능, 태도가 서로 아우러지도록 일종의 프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활용하면서 결국 다양한 이런 역량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힘으로써 OECD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꾸로 교실 수업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꾸로 교실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꾸로 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로서 많이들 보셨던 자료일 겁니다. 실험과 TV 시청, 그리고 수면, 이것의 뇌파를 비교하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수업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냥 강의식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시간,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하는 그 이유, 정당성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오바마 전 미국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한 명도 질문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요. 제가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거꾸로 교실 이런 참여 수업에 이어서 질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두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 주간 학습 계획안을 다들 작성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러한 주안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6일 날부터 만남의 날, 약속의 날, 그리고 소통, 협력, 해결의 날, 마지막 다짐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작성한 주안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안내하되
네. 3주차부터 교담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좀 더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제시된 조안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가 끝난 뒤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저를 좀 편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타포로 어떤 비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이런 설명이랄지 안내랄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의 그 열린마음 9기 아이들, 작년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졸업을 앞두고 써준 선생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이들에게 사전에 이 온라인 그 계약 이전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제시가 됐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이걸 정보 제공을 했는데 이걸 다시 보여주면서 네,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네, 질문 Q&A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3교시 선생님 소개 시간이 끝난 뒤에는 4교시로 네, 학급의 급훈을 세우고 그리고 약속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네, 이런 행복 마인드맵 그리기를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저는 학생자치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학생자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작을 학급의 급훈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네, 엑스마인드는 선생님들이 손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윈도우 여기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을 써서 마인드맵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인드맵, 엑스마인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이 시간보다는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포스팅이랄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네, 배워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엑스마인드를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급훈을 세울 때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재작년 아이들, 2018년 아이들과 했던 건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그때 아이들에게 받았던 네, 욕구, 감정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걸 마인드맵에 그릴 거고요. 그 그린 것을 네, 분류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요거 작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것들을 칠판에 판서하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 상황이니까 엑스마인드 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상위 가치 또는 연결되는 가치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한 키워드들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학급 급분을 세울 때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어떤 바람과 감정 키워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뽑혔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과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과 우정이라는 학생들이 제시한 선택한 그 키워드와 저의 열린 마음이라는 교육 철학을 합쳐서 이렇게 급훈을 세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키워드를 뽑아낸 뒤에 이것을 문장 만들기로 하는 건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급훈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훈 세우기를 한 뒤에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학교마다 각 학교에 상징이 있어요. 저는 순천 성남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랄지 교목, 교화, 교색, 그리고 교과까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시간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연결지어서 의미 부여를 한다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좀 더 학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저는 이렇게 학교 사랑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급훈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주는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남의 날 많은 것들을 해오고 해왔는데요. 마지막은 행복을 그리면서 행복을 앞으로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을 그리면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이건 제가 2011년 겨울 정유진 선생님께 원격 연수로 배운 내용인데요. 그 이후로 저도 행복,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실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를 발표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걸 칠판에 제가 판서로 그려주는 마인드맵 활동을 전체 협력 마인드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쓴다면 충분히 여기에다가 같이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고, 하이토픽으로 계속 세부까지까지 뻗어나가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 수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만남의 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항상 마무리할 때는 그 다음 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일차 약속의 날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 날 학급의 규칙, 학급 자치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세 가지, 불행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세 가지를 떠올려 오도록, 정리해 오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약속의 날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위해서 자신을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찾아오기, 이러한 과제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새학년 첫 만남 프로젝트 1일차 만남의 날을 어떻게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2일차 약속의 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